자 봅시다. x 플러스 y 플러스 g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5분의 59고 얘들이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긴 한데요 여러분. 어쨌든 얘들 자연수끼리 계산하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죠? 네, 당연히 이거 자연수 나오겠죠. 근데 얘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 때문에 자연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얘 때문에 자연수가 아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5분의 59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오메가도 자연수거든요, 지금. 오메가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랑 더해서 이게 지금 자연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좌변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오메가가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5 있죠. 아니 왜냐면 분모가 5가 예를 들어서 얘가 1을 집어넣으면 자연수 당연히 안 되고요. 이 넣으면 2분의 1이랑 5분의 1 더해서 자연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오메가는 뭐다? 뭐 5의 배수 중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5의 배수라고 하면 10 넣으면 되나요, 이거? 안 되죠. 이거 2배 해봐야 뭐 10분의 118인데요. 여기에다가 10분의 1 더해봐야 그죠? 10분의 119니까 약분 해가지고 뭐 자연수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될 수 있는 숫자가 5밖에 없다. 5밖에 없습니다. 오메가 무조건 5.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하는 얘기는 이 문자 4개 중에 제일 킹받는 게 오메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제한 조건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 먼저 보자. 얘 먼저 날려버리면 되죠. 그럼 얘가 1이면 5분의 60이니까 약분하면 얼마 됩니까? 네, 12가 되겠죠. 그럼 얘가 12가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x 플러스 y 플러스 c가 뭐가 되는 걸 찾아야 된다? 10이 되면 되고 얘들이 자연수니까 최소 뭐보다 크거나 나타야 됩니까? 1보다는 크다 되니까 몇 개씩 주고 시작하자? 한 개씩 줍시다. 몇 개 남아요? 9개. 몇 대 있으면? 3이. 네, 3이 주고 되겠죠. 뭐라고 했지? 329, 그죠? 오메가는 딴 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0도 안 되고 15도 안 되고 넣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넣어. 또. 네, 자연수에 대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2n승일 때 이보다 큰 자연수 abc에 대해서 요놈 abc가 28개가 나오는 n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 저번에도 한번 한 건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가 2n승 그냥 2개만 해봅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3개를 곱해서 2n승이 되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어려우면 뭐 해보면 되냐면 그냥 일단 개수가 3개니까 2개로 줄여서 한번 해보시는 게 됩니다. 개수를 줄여서 해본 다음에 규칙성 찾고 저거 그냥 찾으시면 되거든요. 자, 둘이 곱해서 2n승 되려면 a랑 b랑 뭐랑 되면 될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있습니까? 뭐 1 곱하기 2 이런 거 되죠. 2n승이니까 또 뭐 2 곱하기 2도 될 거고요. 또 4 곱하기 2도 되고 뭐 4 곱하기 4인 것도 될 거고요. 혹시 3 곱하기 뭐였지 저거 만들 수 있나요? 네. 뭐? 4 곱하기 4 12 2에 못 찍고 나옵니다.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안 되고 3 아예 안 돼요. 3 아예 안 되나요? 딴 건 다 안 돼요. 자, 5랑 곱해서 2에 거듭제곱 만들 수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겁니다. A랑 B가 당연히 어떤 수가 될 거다? 2의 거듭제곱이 되겠죠. 2의 거듭제곱이 되면 A를 뭘로 나타낼 수 있다? 2의 거듭제곱이니까 뭐 2의 X승, B를 뭘로 나타낼 수 있다? 2의 Y승 해서 그럼 2의 X승 곱하기 2의 Y승에서 뭐 되는 거 찾으면 된다? 2의 X승 되는 거 찾으면 되죠. 그럼 밑이 같으면 지름끼리 뭐 해주면 되죠? 더하면 되니까 X 플러스 Y가 N 되는 거 그냥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X 0 돼도 되나요? X가 0이면 2의 영승 얼마죠? 1. 자연수 맞나요? 네. 그죠? 그러면 X 0 될 수 있습니까? 네. 0 될 수 있네요. 얘도 0 될 수 있죠? 네. 그럼 얘랑 0 곱해서 이거 되니까 몇 H면? 자, 이거 3이면 몇 H 몇이죠? 2H3. 10이면 몇 H 몇이죠? N이면 몇 H 몇일까요? 2H. 네, 2H. 이렇게 숫자로 자꾸 집어넣고 모르겠으면 숫자로 자꾸 집어넣고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똑같은 문제죠. 지금 2개 했는데 이런 규칙성을 찾았다면 당연히 몇 개를 해도 3개를 할 수 있겠네요. A는 뭘로 놓고 2의 X승, B는 뭘로 놓고 2의 Y승, C는 뭘로 놓고 2의 G승으로 그냥 놓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X랑 Y랑 G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X랑 Y랑 G는 0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네, 있으니까 얘는 결론적으로는 ABC를 다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2의 N승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뭐다?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N인데 죄송합니다. 자, 이 조건 간과했군요. 1보다 큰 자연수네요. 자, X, Y, G 0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그럼 X도 1보다 크나고 Y도 1보다 크나고 G도 1보다 크 나타야 되겠죠? 네, 그러면 몇 H면 한 개씩 줘야 되니까 몇 개 남습니까? N-3개. 몇 H면? 3H N-3이 됩니다. 그럼 이거 조합으로 바꾸면요. 얘랑 얘랑 더하면 N이죠. 빼기 1해야 되니까 N-1C N-3이 되나? 숫자 얼마 차이 나요?
2차에. 그럼 이건 뭐랑 똑같다? n-1c 2랑 같네요. 보자. 됐죠? 얘랑 얘랑 더하면 앞에 거 나오니까. 그럼 얘는 n-1 곱하기 n-1을 뭐로 나눈 거? 2로 나눈 게 28이니까 양변을 2로 곱하면 n-1 곱하기 n-2가 56이 돼야 되겠네요. 숫자 한 개 차이 나는데 둘이 곱해서 이거 되려면 뭐 곱하기 뭐? 8 8 곱하기 7이죠. 그래서 n 얼마랑 갈 수 있다? N 8 아니 N 9. 네, n9가 된다는 걸 쓰겠네요.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푸실 때 세 개 너무 많으면 두 개로 줄여서 개수를 좀 줄여가지고 규칙만 찾는 방식으로 일단 좀 해보세요. 숫자가 한번 넣어보고 150번이었고요. 53번으로 봅시다. 그리고 3H n-3이 n-1C인 거예요. 얘들이 더하면 n이니까 빼기랑 이거 뒤에 거 그대로 오고 네. 2차이 나니까 요거는 또 12 이하의 자연수거든요. 12 이하의 네 자연수 A, B, C, D가 있는데 A 플러스 3보다 B 플러스 2가 크거나 C 플러스 2 크거나 D가 제일 큰 이걸 만족하는 A, B, C, D의 순수쌍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그죠? 됐네. 그럼 일단 내 자연수니까 A가 제일 작은 게 얼마죠? 1이요. 네. A가 제일 작은 건 1이겠네요. 그죠? A가 1인 경우 한번 해봅시다. 잘 모르겠으니까. A에 1을 집어넣으면 B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4 2보다 4요. 4 아니 2? 2가 2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 2가 4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B가 제일 이보다. 작은 B가 될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 찾아봅시다. 여러분. 2 2? B는 2? 근데 A 따졌을 때 4가 네. 돼야 됐어. 그러면 2. 네. B는 그럼 A가 1이랑 B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됐나요? 그럼 B는 제일 작은 게 얼마입니까? 2가 될 거고 B가 3이라고 해볼게요. B 3 넣어도 상관없죠? 네. B가 3이면 C가 될 수 있는 건 뭐죠? 4. 보다 커야 돼. 네, C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나? 그럼 C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D는 5보다 크거나 같은 뭐 이런 수가 되겠네요. 그죠? 한자로 볼게요. 자, 제가 A를 K로 놓겠습니다. 자, A를 K로 놓으면요. B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K 마이너스 2 아 K 플러스 K 플러스 2 1. 1 자, A가 K입니다, 여러분. K는 B가 될 수 있는 거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B는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 C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K 플러스 2. K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사실 이렇게 비교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A 플러스 3이 B 플러스 2라서 아이고 넘겨서 빼면 B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A 플러스 1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A가 K라면 B는 당연히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D는 A가 K입니다, 여러분. D는 뭐보다? K 플러스 3. 네. K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A가 1이라고 하면 B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B가 제일 작은 게 2입니다, 그죠? C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D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A랑 B랑 C랑 뭐다? 같은 걸 뽑아도 되지만 갈수록 어떻게 숫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 커지는 거 뽑아야 됩니다. 됐나요? 요런 일단 조건이에요. 대문자 A로 치환해볼게요. 얘는 대문자 B, 얘를 대문자 C, 대문자 D. 요렇게 이제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뭐 해줄 수 있어요? 바로 무슨 문제가 된다? 중국자 문제가 되죠. 중국자 문제가 되는데 12i에 대해서 함수 근데 또 빼야 되잖아. 쉬운 문제가 아니네. 따져야 되네. 자, 일단 이렇게 되면 볼까요? 이 숫자가 될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가 얼마입니까? 1. 아 4. 그렇죠, 4죠. 왜냐면 A가 제일 작을 때가 1이니까 이거 다음에 얘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제일 될 수 있는 제일 큰 숫자는 얼마예요?
아씨 1번 적어놨네. 됐죠? A가 1일 때 제일 작은 건데 여기다 더하기 상한 게 A니까 이 값은 무조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이 전체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당연히 4보다 큰 값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크기가 정해져 있고 같은 거 뽑을 수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A, B, C가 뽑은 숫자를 여기다 적는다고 치면요. 얘들이 뽑을 수 있는 숫자는 어디서부터? 4, 5, 6에서 4부터 12까지 뽑을 수 있겠죠. 자, 전부 4 뽑을 수 있나요? 네, 4 뽑을 수 있어요. 4랑 5 뽑는 거랑 5랑 4 뽑는 거 비교하면 위에 건 당연히 뽑을 수 있죠. 밑에 거 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네요. 자리 바꾼 거 카운팅 안 할 거니까 얘는 무슨 문제가 된다? 조합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 조합 문제가 숫자 몇 개? 9개. 9개죠. 큰 거에 작은 거 빼서 빼기 9개. 숫자 9개 중에 몇 개 뽑아주면 된다? 중복 변형해서 4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뽑았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얘가 4, 5, 6, 7을 뽑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4, 5, 6, 7을 뽑게 되면요. A는 뭐가 됩니까? 1이 되고요. B는 얼마가 되고? 3이 되고요. C는 5가 되고 해서 이 범위에 들어간 숫자 다 만들 수 있죠. 아니면 전부 4 뽑았다고 해볼까요? 전부 4 뽑았다고 하면 A는 얼마? 1, B는 얼마? 2, C는 얼마? 3, D는 얼마? 4 이렇게 뽑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치워나니까 바로 그냥 뭐다? 요거 하나로 볼 수 있는 문제였네요. 숫자 다 대응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범위 내에서.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뭐 얘들이 전부 10이다. 전부 10이라고 하면 얘가 9, B는 9, A는 9, 10, 11, 12 이렇게 되는 숫자니까 그냥 치워나면 바로 그냥 중복조합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됐나요?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161번은 그냥 요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문제를 적기보다는 요게는 어차피 정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개념만 좀 정리를 할 거고 정리하기 전에 중복조합에서 설명 안 했던 거 하나 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중복조합에서 안 했던 거 뭐냐면 요거 중복조합이 부등식 형태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뭐 얘가 6보다 작거 나왔다. x, y, z는 의미하는 정수 할까요? 자, 그러면 6보다 작거나 같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이런 형태 아닙니까? 중복조합에서 풀 수 있는 건 얘가 뭐일 때? 등호일 때 우리가 중복조합을 풀 수 있었잖아요. 얘가 의미하는 정수다. 그럼 이거 몇 h면? 네, 3HU. 그죠? 얘들이 0이라는 선택권이 있으면 한 방에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3HU로 풀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부등호로 나오면 이렇게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얘들이 될 수 있는 걸 등호로 더 만들어요. 6보다 작거나 같으면 일단 얘가 뭐가 될 수 있죠? 6 될 수 있겠죠. 또 5 될 수 있고 4, 3, 2, 1, 0 이렇게 7가지의 경우수로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몇 h면? 3H, 6 얘는 3H5 얘는 3H3 내려와서요. 얘는 3H 0 얘는 3H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다 더하면 됩니다. 다 더하면요 3H0은 뭐랑 같냐면 얘가 3C0이랑 같죠. 어차피 연기 고르는 방법은 무조건 한 개입니다. 됐죠? 자, 얘는 뭐랑 같아요? 얘들이 더하면 얼마? 4니까 얼마? 3C1이 될 거고요. 이 위에는 3H2가 되겠죠. 둘이 더하면 뭐니까 몇 H면? 네, 4C. 그 위에는 5C3. 얘도 7이니까 얼마? 6C4. 얘는 7C5. 얘는 8C6.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 다 더해주시면 되거든요. 물론 그냥 각각 계산해서 다 더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봅시다. 자, 얘는 앞에 거 지금 같죠? 아니면 이게 2C형으로 적으셔도 돼요. 2C형으로 적어도 이거 어차피 1이니까 연계 오른 거 무조건 한 개거든요. 자, 근데 앞에 거 같죠? 뒤에 관계 차이 나네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작은 놈한테 뭐 해주면 됩니까? 더하기 1 해주니까 얘들이 더하면 얼마? 40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둘이 또 더할 수 있죠. 둘이 다 앞에 거 같네요. 뒤에 거 하나 차이 나죠? 이게 작은 놈이니까 더하기 1하면 더하기 1하면 얼마? 50. 그럼 얘들이 더하면 얼마 됩니까? 네, 63이 되겠죠. 그럼 봅시다. 여기까지 더한 게 4C이고요. 여기까지 더한 게 5C이고요. 여기까지 더한 게 63이에요.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9, C, 5, 6. 6이 나오겠죠. 저 다음 거 말하는 이거 끝까지 다 더하면 더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가면 도미노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앞에 거 더하기, 여기까지 더하면 앞에 거 더하기, 여기까지 더하면 앞에 거 더하기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앞에 거 더하기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답은 뭐다? 93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줄 수 있겠네요. 물론 이거 모르면 그냥 각각 다 계산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좀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부등식 문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A랑 B랑 여기 C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넣는 공의 수를 X, Y 여기 지게라고 합시다.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공의 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몇 개의 공을 넣을 거냐면 6개의 공을 넣을 겁니다. 6개의 공을 여기다가 박스에다 넣을 건데요. 넣을 때 6개의 공을 뭐다? 다 넣어도 되고 다 안 넣어도 되겠죠. 다 안 넣는 조건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6개의 공이 있는데 공을 전부 다 박스에 넣는 게 아니라 넣고 싶은 만큼 박스에 마음대로 넣는 겁니다. 그럼 넣기 싫으면 뭐다? 하나도 안 넣어도 되겠죠. 그게 이게 됩니다. 이 6개 중에 하나만 넣어도 되겠죠. 아니 2개만 넣어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그거 다 더하는 게 이거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조건은 문제로 따지자면 이런 조건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 문제를 빨리 풀려면 어떻게 풀면 되느냐? 박스를 하나 더 만듭니다. 존재하지 않는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궁의 x를 오메가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6개의 공 중에 한 개만 여기다 넣는다고 할게요. 한 개만 넣는다면 이게 되겠죠, 이게. 그러면 안 넣는 공은 여기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 박스에 나머지 공을 다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3개 박스에 2개 공만 넣을 거다. 그럼 여기 몇 개 넣는 게 되죠? 4개를 넣는 게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저기에 있는 x 플러스 y 플러스 c가 6보다 작거나 같다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g 플러스 뭐가 오메가 의미다. 이거 계산하는 거랑 동일한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6개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몇 개가 들어간다? 0개가 들어가니까 제일 밑에 있게 돼요. 여기에 5개가 들어가면 여기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1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4개가 들어가면 여기 2개 들어갈 거고요. 3개 들어가면 3개, 뭐 2개 들어가면 맞나요? 2개 들어가면 5개? 아니지 4개? 5개 들어가면 1개, 6개 들어가면 0개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럼 이 개수를 다 더한 건 결론적으로 이거 전체를 구하는 거랑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바로 그냥 뭘로 바꿀 수 있다? 사유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둘이 다 하면 10이죠? 빼기 하니까 얘는 얼마 된다? 96이 되니까 얘는 96.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봤을 때 이거 등호면 중국조합인데 부등호네?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뭐다? 문자 하나를 더 만들어서 바로 풀어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도 동일하게 카운팅이 된다. 이거 자체가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중국조합 개념을 한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2개 이제 정리해 봅시다. 함수랑.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162번 문제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꼭 정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함수의 개수 문제. 됐나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의 개수. 자, 여기 x가 있고요. 여기 y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 f를 하고 했을 때 f가 될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x1이랑 x2랑 다르면 fx1이랑 fx2랑 다르다. 요거일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이제 조건이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건은 다 똑같아요. x는 1, 2, 3, 3개고요. y는 1부터 5까지 5개라고 하겠습니다. 자, f. 자, 이제 세 번째 거는요. 세 번째. x1이랑 x2랑 비교했을 때 x2이면 fx1이랑 fx2랑 비교했을 때 이게 크다. 요 조건이 있을 때 함수의 개수 몇 개 나오느냐. 전부 이 조건에 따른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조건이 없는 게 되겠죠. 그냥 그죠. 여기 정의역이 3개고 공역이 5개일 때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고 2번, 3번, 4번으로 갈수록 얘는 이제 뭘 가지게 된다? 조건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조건이 있을 때 얘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요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등호가 들어가요. 똑같은 조건이죠. x는 1, 2, 3 y는 1, 2, 3, 4, 5 됐나요? 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이거 답이 몇 개인지 또 적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배운 경우의 수 중에 이게 뭔지 순열인지 조합인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지 원순열인지 원순열은 아니겠죠. 자, 그런 걸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프린터 좀 눌러놓고 오겠습니다. 3분 걸릴 거니까 풀어보십시오. 아니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일단 정의역이랑 공역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고르는지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1이 고른 숫자랑 2가 고른 숫자랑 3이 고른 숫자를 여기 정답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함수에서 1이 고른 숫자를 보통 F1이라고 하죠. 2가 고른 숫자를 F2라고 하고요. 3이 고른 숫자를 F3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 자, 1, 2, 3, 4, 5 고를 수 있는 숫자는 뭐 중에 고를 수 있죠? 당연히 1부터 5까지 중에 고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전부 1 고를 수 있나요? 네. 고를 수 있습니까? 돼요. 그죠? 함수는 되죠? 같은 걸로 됩니다, 그죠? 얘들 고르고, 얘들 고르고, 얘들 고르고 상관없잖아요, 함수는. 자, 같은 거 되니까 뭐가 가능하다? 중복 가능하고요. 얘가 1 고르고 얘가 2 고르는 거랑 얘가 2 고르고 1 고르는 거 위에 거 밑에 거 같아요, 달라요? 달라. 자, 얘가 1 고르고 얘가 2 고르는 거랑 얘가 2 고르고 얘가 2 고르는 속도는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얘들이 다른 걸로 카운팅해야 되겠네요. 무슨 문제입니까? 수년. 그쵸, 순열이고 중복 가능하니까. 네, 중복 순열 문제. 그렇죠. 중복 순열 문제였죠? 네, 중복 순열 문제고 당연히 뭐다? 얘가 n이 되고요. 얘가 r이 되니까 얘는 몇 h면 5a 미친 5 파이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5 파이 3 중복 순열이니까.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얘가 고를 수 있는 숫자, 얘가 고를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죠. 얘가 고를 수 있는 것도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얘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니까 뭐다? 5의 3승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였다? 중복 순열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은 일부러 이렇게 적었죠. 자, 이번에서 얘기하는 요 기호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 기호 수원수트에서 다 쓰는 기호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x1이랑 x2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게 x값 아닙니까? 자, 1이랑 2랑 달라요. 1이랑 2랑 다르면 F1이랑 F2도 뭐 해야 된다고요? 달라. 달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놈이 1이 돼요. 그러니까 F1이라는 건 얘가 1을 고른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1을 고르면 얘가 1 고를 수 있다 없다? 못 고른다고. 얘는 이제 1을 못 고른다고. 왜? 얘들이가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거 골라야 된다고요. 무슨 함수 얘기하는 겁니까? 1대랑. 네, 요거는 1대1 함수의 표현이었죠. 그래서 기호를 딴 하나 두셔야 됩니다.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표기법입니다, 저게. 아시죠? 기호 하나 두셔야 돼요. 자,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1대1 함수는 뭐가 되느냐? 자, 역시나 뭐다? 여기 적어보시면 됩니다. 1이 고른 거랑 2가 고른 거랑 3이 고른 숫자. 말씀드렸지만 1이 고른 숫자 우리가 F1, 2가 고른 걸 F2로 적는다 그랬죠, 함수에서. 그럼 얘들이 뽑을 수 있는 숫자는 뭐 중에서 1, 2, 3, 4, 5, 5개 중에 뽑을 수 있을 거거든요. 자, 전부 1 뽑을 수 있나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1이랑 2랑 다르니까 같은 거 뽑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자, 1하고 2 뽑을 수 있나요? 네, 뽑을 수 있죠. 2하고 1 뽑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뽑을 수 있죠. 위에 거 밑에 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무슨 문제? 수년. 네, 얘는 그래서 순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놈이 n이고요. 요놈이 r이니까 몇 h면? 몇 p면? 5p3 이렇게 이제 되는 문제였고요. 뭐 생각해보면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죠. 얘가 고르고 나면 얘가 고른 걸 이놈이 고를 수 있다 없다? 없네요. 그럼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입니까? 4개 중에 하나 될 거고 이 2개가 고른 걸 3이 못 고르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다? 3개 중에 하나라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학생들이 좀 잘 이해합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 어려운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연습 좀 하셨으면 이거 보자마자 이거 뭐 정해져 있는 문제구나? 네,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문제죠.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문제니까 둘 다.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무슨 계열이겠다? 조합. 조합 계열이겠다. 근데 얘는 같은 거 등호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조합이다? 중국 조합이고 얘가 뭐다? 조합이다라고 생각하기 아마 보일 거라고 생각을 제가 워낙 강조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같은 방식으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수에서 얘기할 때는 얘들은 증가함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단조 증가, 뭐 단조 감소 이런 것들 나오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둘 다 증가함수 정도다 라는 것만 좀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의미는 이런 거죠. 1이랑 2랑 비교했을 때 2가 크면 F1, 1의 함수값이랑 2의 함수값을 비교해도 누가 커야 된다? 얘가 커야 된다. 즉 1하고 2랑 비교하면 얘가 무슨 함수값이 있으면 얘가 이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2보다 3이 크면 이것도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y값도 어떻게 해야 된다? 위로 가야 되니까 증가함수를 얘기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통 이제 증가함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이 고른 거랑 2가 고른 거랑 3이 고른 걸 여기 박스에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박스에 이렇게 적어보면 얘들은 크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 전부, 자, 뽑을 수 있는 건 당연히 1, 2, 3, 4, 5, 5개 중에 뽑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전부를 뽑을 수 있나요? 안 돼. 그렇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중복이 아예 안 됩니다, 이거. 갈수록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중복이랑 관련 없고요. 1, 2 뽑을 수 있죠. 1 뽑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자리 바꾼 거에 대해서 카운팅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네요. 그럼 무슨 문제가 됩니까? 조합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요놈이 뭐가 되고 n이 되고 요놈이 뭐가 되고 r이 되니까 이 문제는 조합이면서 몇이며 5C3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문제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이 고른 거랑 2가 고른 거랑 3이 고른 거 같은 거 뽑을 수 있나요? 뽑을 수 없거든요. 그럼 무조건 이 중에서 몇 개가 뽑힐까요? 무조건 3개가 뽑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거 뽑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예를 들어 제가 1이랑 4랑 5를 뽑아볼게요. 그럼 여기서 1은 누가 뽑았을까요? 당연히 1이 뽑았겠죠. 왜냐면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5는 누가 뽑았을까요? 제일 큰 애가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되니까 우리가 이 숫자는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 5개의 숫자 중에 몇 개만 뽑으면 3개만 뽑으면 누가 뽑았는지는 정해집니다. 그냥. 그럼 이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만 그냥 뽑기만 하면 되겠죠. 뽑으면 얘들이 알고 고를 거니까. 그래서 이건 뭐다? 5C3이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됐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합 문제였고요. 뭐 어렵지 않게 이미 이게 중복조합인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냥 한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1이 뽑은 거랑 2가 뽑은 거랑 3이 뽑은 걸 여기다 적는다고 하면요. 얘들이 뽑을 수 있는 숫자는 역시나 1부터 5까지 중에 뽑을 수 있습니다. 자, 뽑을 수 있는데 전부 1 뽑을 수 있나요? 네, 여기서 이제 가능하네요. 전부 1 뽑는 거. 가능하고요. 자, 1, 2는 뽑을 수 있는데 2를 뽑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자리 바꾼 거에 대해서 카운팅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무슨 문제? 조합 문제. 그러니까 중복 조합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n이 되고 얘가 r이 될 거니까 얘는 중복 조합 문제가 될 거고요. 몇 h 몇이 된다? 5H3이 된다는 걸 수 있겠네요.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도 뭔가를 뽑고 얘도 뭔가 뽑고 얘도 뭔가 뽑을 거거든요. 3개를 뽑을 건데 예를 들어서 2를 2번 뽑고 4를 1번 뽑는다고 할까요? 그럼 무조건 뭐다? 제일 큰 건 3이. 이 두 개는 1, 2가 뽑았다는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린 이 5개 중에서 그냥 몇 개 뽑는 거랑 똑같다? 중복 호연에서 3개 뽑는 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5H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서로 다른 쿠키 5개를요. 여러분 배운 것 중에 뭔지 맞추는 겁니다. 서로 다른 상자 3개 넣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4가지가 나와요. 서로 다른 쿠키 5개가 있는데 이걸 서로 다른 상자 3개 넣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쿠키 5개를 이제는 구분이 안 되는 완전히 똑같은 상자 3개 넣는 방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똑같은 쿠키가 되겠죠. 구분할 수 없는 완전히 똑같은 쿠키 5개를 서로 다른 상자 3개 넣는 방법이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똑같은 쿠키를 똑같은 상자에 넣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배운 것대로 문제를 만들려면요, 이제 여기서 조건이 하나 들어가는데 조건은 뭐냐면 얘는 빈 상자가 있어도 돼요. 빈 상자가 가능합니다. 즉 쿠키 5개를 원하면 한 상자에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얘는요, 우리가 배운 걸로 해야 되니까 얘가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자에 최소 쿠키가 하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얘는 빈 상자가 있어도 됩니다. 네 번째는 얘는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뭔지 해봅시다. 해보세요,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배운 것 중에 뭐고 답은 뭔지 똑같이 시간 한 3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로 다른 쿠키 5개를요 서로 다른 상자에 넣을 건데 생각해보면 쿠키 하나를 한 개 상자에 넣을 거죠. 혹시 쿠키 하나를 쪼개서 2개 상자에 넣을 수 있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배운 게 아닙니까? 하나를 하나에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무슨 해석이 가능할 거다? 함수적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함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건 쿠키를 상자에 넣을 거냐 아니면 상자를 쿠키에 넣을 거냐, 이걸 일단 결정해 줘야 돼요. 자, 쿠키를 상자에 넣는 게 맞나요? 상자를 쿠키에 넣는 게 맞나요? 아니, 상자를 쿠키에 못 넣죠. 자, 상자가 쿠키를 고르는 게 맞나요? 쿠키가 상자를 고르는 게 맞나요? 상자 쿠키 고르는 상자가 쿠키. 자, 그러면 일단 쿠키를 상자에 넣는 거니까 쿠키를 소문자로 적고요. 상자를 대문자로 적어보겠습니다. A, B, C. 자, 됐나요? 그럼 상자 A, B, C가 쿠키 A, B, C, D, E 중에 고른다고 해볼까요? 자, 첫 번째 A 상자가 고를 수 있는 쿠키는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A를 고릅니다. 자, B가 고를 수 있는 쿠키 몇 개 중에 하나?
A 고를 수 있나요?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B를 고릅니다. C는 3개 중에 3개 중에 하나. D 그럼 얘들은 안 넣습니까, 선제? 안 돼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틀렸죠.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봐요. 적어도 이건 해보셨어야죠, 여러분. 문제 풀 때. 아시겠죠? 이거 해봤어야죠. 자, 그럼 쿠키가 상자를 고르면 해볼까요? A, B, C. 내란이. 자, 상자 A, B, C가 있는데요. 자, A 쿠키가 고를 수 있는 상자는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A 상자 고른다 봅시다. B가 A 들어갈 수 있나요? 네. 3개 중에 하나. C도 A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그럼 전부 3개 중에 하나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될 건데 제가 여기서 끝내지 말자 그랬죠. 그죠? 한 번 더 적어 봅시다. 자, A랑 B랑 C랑 D가 E가 고를 수 있는 거를요.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얘들이 고를 수 있는 상자는 뭐 중에서 A나 B나 C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전부 A 상자 넣을 수 있습니까? 네. 자, 전부 A 상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뭐가 가능하다? 중국. 중국 가능. 자, 얘를 A 놓고 얘를 B 넣는 거랑요. 얘 B 놓고 A 넣는 거. 위에 거 밑에 거 같아요, 달라요? 자, 자연이가 A 쿠키를 A 남자친구한테 주는 거랑 B 남자친구한테 주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해가 쏙쏙 들어가죠? 자, 다르죠? 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문제가 된다? 중복? 순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N이고요. 요놈이 R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된다? 중복 순열 문제였습니다. 중복 순열 문제였고 뭐 3파이 5가 돼서 3의 우승이 되는 문제죠. 5파이 3 아닙니다. 3파이 5. 3개 중에서 5개 고른 겁니다. 요놈이 N이고 요놈이 R이고 좀 이런 거 좀 여러 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자꾸 헷갈리면 좀 많이 적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딱 보자마자 구분할 수 있어야 이제 이 정도가 돼야 이제 뭐 할 수 있다. 문제에서 제한 조건들 넣어서 나오면 제한 조건에 따라서 경우 나누고 그 다음 문제 푸는 거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경우 나누고 나서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돼야 그냥 문제풀이는 되는 겁니다. 문제풀이는 되는 거고 그럼 경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돼야 이제 28, 29, 30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제 두 번째로 봅시다. 그래서 누가 누굴 고르는 게 맞다. 쿠키가 상자를 고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확인할 필요 없고요. 전부 쿠키가 상자를 고를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쿠키 5개가 똑같은 상자를 고르는 거니까 쿠키 A, B, C, D, E가 있는데 상자 3개가 있는데 상자 고를 수 있다 없다? 아니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예요 지금.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빈 상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빈 상자 있으면 안 되니까 얘 3개가 다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이거 무슨 문제랑 똑같죠? 301, 302, 303호가 있는데 빈방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빈방 없는 문제 뭘로 풀었었죠? 빈방 있으면 안 된다. 이 문제 뭘로 풀었었죠? 뭘로 풀었다고요? 뭘로 풀었죠? 분할. 맞죠? 분할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얘는 이 조건이 엄청 강력한 조건입니다.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조건이 뭐랑 똑같은 문제다? 취업과 공력이 같다는 조건이랑 완전히 똑같은 조건이 되죠. 취업 공력이 같다. 이 3개가 반드시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들이 지 맘대로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뭐다? 중복 카운팅이 일어나요. 아시겠죠? 얘들이 지 맘대로 고르면 안 됩니다.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다 한 방에 잘 수 있거든요. 그럼 빈방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 맘대로 고르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다? 분할 문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였다? 분할 문제였어요. 분할 분배 문제인데 분할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일단 이 5개의 쿠키를 몇 개 조로 나누자? 3개. 네, 3개 조로 먼저 나누는 겁니다. 3개 조로 나누려면 나누는 방법은 뭐다? 일단 쿠키를 3개, 1개, 1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 몇 개? 2개, 2개 하나로 나눌 수 있죠. 이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3개를 집어넣을 건데 A, B, C로 포장하는 거랑 A, B, D로 포장하는 게 어때요? 다시 A, B, C로 포장하는 거랑 A, B, D로 포장하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 그렇죠. 이게 서로 다른 쿠키 아닙니까 지금? 그럼 얘를 A, B, C로 포장하는 거랑 A, B, D로 포장하는 게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요. 자연이한테 나눈 친구가 3명이 있는데 자 자연이가 이쪽에 한 명을 독사시킬 겁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독약을 넣었단 말이죠. 뒤에다가. 그래서 독약을 넣은 쿠키를 죽일 놈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랑 이렇게 나누는 거보다 다르죠. 이거 받으면 먹고 뒤지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잘 알겠지? 살인은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랑 다르니까 누구 3개를 여기 넣을 건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분할을 먼저 해줍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뭐다? 5개 중에 3개를 집어넣어요.
그다음 남은 뭐다? 얘한테는 몇 개? 두 개 중에 하나 놓고 하나 중에 하나 넣으니까 얘들이 겹치죠. 한 개 한 개 겹치지 않습니까? 그죠? 곱하기 얼마? 200분의 1 해야 분할입니다. 그죠? 그럼 세 개조로 나눠졌습니다. 세 개 쿠키를 세 개조로 나눴어요. A, B, C랑 D, E 이렇게 나눴다고 합시다. 이걸 세 개 박스에 넣을 건데 박스 구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얘들이 이렇게 들어가든지 이렇게 들어가든지 어떻다? 똑같죠? 그럼 분배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건 분할하면 끝이에요. 분할하면 그냥 한 조씩 그냥 박스에 그냥 넣기만 하면 끝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개 하나 나누는 방법 얼마? 5개 중에 2개 넣고 남은 3개 중에 2개 넣고 남은 하나 중에 하나 넣으면 되는데 얘 두 개가 같죠? 곱하기 얼마? 200분의 1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수 있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분할 문제였어요. 그러면 얘부터 먼저 할게요. 이것도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당연히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 분할 문제죠. 일단 뭐부터 나눠야 된다? 조부터 나눠야 됩니다. 그럼 쿠키를 나누는 방법은 뭐다? 3개 한 개 한 개로 나누거나 2개 한 개 한 개로 나눠야 되겠죠. 아이고 2개 하나로 나눠야 되겠죠. 나눠야 되는데 봅시다. 얘는 쿠키가 똑같은 쿠키거든요. 그럼 똑같은 쿠키니까 여기에 3개를 집어넣을 건데요. 쿠키가 5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똑같은 쿠키입니다. 그럼 이렇게 3개에서 포장을 하는 거랑 이렇게 3개에서 포장을 하는 거랑 아니면 이렇게 3개에서 포장을 하는 게 어때요? 다 똑같죠? 그럼 여기 집어넣는 걸 카운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몇 가지? 한 가지. 그게 답니다. 그럼 박스에 넣는 것도 뭐다? 한 가지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박스니까. 그래서 얘는 답이 뭐다?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스에 3개 한 개 한 개 들어가는 경우랑 2개 하나 들어가는 게 끝이에요. 어차피 뭐기 때문에 똑같은 쿠키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죠. 자연이가 남자친구 쿠키를 나눠줄 건데, 그죠? 3개 한 개 한 개 주고 2개 한 개 주는데 이거 뭐다? 어떤 쿠키가 다 다르거든요. 쿠키가 종류가 뭐가 있지? 뭐 있냐? 쿠키 종류. 쿠키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바삭바삭. 아유 미쳐. 바삭바삭, 겉바속촉 뭐 이렇게 나오는 건가? 하여튼 그럼 A, B, C, D가 다르니까 어떻게 3개를 나누고 어떻게 하나를 주고 어떻게 하나를 주냐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쿠키가 완전히 똑같은 거면 그냥 얘가 몇 개 만드냐, 그거의 기분이겠죠, 그죠? 자연이가 친구한테 쿠키를 나눠줬는데 쟤한테는 3개를 주고 나한테는 1개를 줬어요. 기분이 언짢겠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개수가 중요하다고요, 이건. 그래서 2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 됐나요? 자, 그다음 이거 한번 해볼게요. 누가 누구를 고르는 거죠? 쿠키가 상자를 고르는 거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건. 그럼 쿠키가 상자를 고르는 거니까 똑같은 쿠키라서 구분이 안 되거든요. 얘들이 상자 중에 고르는 겁니다. 당연히 얘가 고를 수 있는 상자 몇 개 중에 하나. 셋 중 하나. 얘도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가서 고를 수 있는 건 다 3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한 번 더 하자고 그랬죠, 그죠? 쿠키가 어떤 상자를 고를 건지 직접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쿠키 5개가 상자를 고를 겁니다. 상자를 5개 고를 거고요. 고를 수 있는 상자는 A, B, C 중에 고를 수 있죠. 자, 모든 쿠키가 A 상자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있죠. A 상자에 5개 다 넣으면 됩니다. 그죠? 빈 상자 있어도 되니까 한 상자에 몰빵으로 들어가도 되죠. 근데 얘가 A, 얘는 A 넣고 얘 B 넣는 거랑 얘 B 넣고 얘 A 넣는 거 위에 거 밑에 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다르요? 똑같죠. 어차피 A한테 쿠키 하나 넣고 B한테 쿠키 하나 넣는 거 아닙니까? B한테 하나 넣고 A한테 하나 넣는 거니까 순서 바꾸는 거 의미 있다 없다? 없네요. 그럼 이거 무슨 문제가 됩니까? 네, 중복조합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복조합이었어요. 그러면 요 놈이 N이고 요 놈이 R이 되니까 LH면 3H5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정리 한번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리 한번 꼭 하셔야 돼요. 함수 문제랑 요거는 정리 꼭 무조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영상 다시 보고서라도 꼭 정리하세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2x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이 6승에서 상수항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시겠지만 이거 원리는 그냥 이거죠. 이게 2x제곱 마이너스 x분의 6승이니까 가로가 몇 개 나온다고요? 6개가 나오죠. 이렇게 6개의 가로가 나오는데 이 가로 이 하나에서 이게 2x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이걸 고르든 이걸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에서도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이 가로에서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얘들끼리 곱해서 결과로 나오는 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에서 고른 문자를 어디다 넣자? 이 밑에다 적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몇 개 칸이 필요하다? 6개 칸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건 뭐 아니면 2x 제곱 아니면 마이너스 x분의 1 중에 고를 수 있을 거라고요. 둘 중에 하나. 고를 건데 그럼 고르려면 일단 뭐다? 이 6개에서 전부 얘 고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 6개 고르고 얘 0개 고를 수 있겠네요. 또 얘 몇 개 고르고 5개 하나, 4개, 2개 이렇게 고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항은 6개 1개, 5개 하나, 4개 2개, 3개 3개, 2개 4개, 그
하나 5개, 0개 6개 이렇게 이제 7가지 경우의 수 중에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걸 찾으면 된다고요? 상수항이 되는 걸 찾으면 된다고요. 자, 이거만 6개 골라볼까요? 이거 x제곱이죠. 6개 고르면 몇 차 됩니까? 네, 이게 12차 됩니다. 자, 얘는 이거 5개 골라요. 그럼 10승이죠, 10승. x 10승. 그 중에 x분의 1 한 개 하니까 x 하나 약분되잖아요. 몇 승 됩니까? 9승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 몇 개가 떨어지죠, x가? 3개가 떨어지죠. 그럼 그 다음에도 몇 개 떨어질 거라고요? 무조건 3개 떨어집니다. 왜냐면 지금 x 제곱이 한 개 줄었거든요. 여기서 이미 2차가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를 약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몇 차가 떨어진다? 3차가 떨어진다고요. 그럼 얘가 6승이니까 얘는 뭐가 되고 3승이 되고 얘는 뭐가 된다? 0승이 되니까 이놈이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상수항이 된다는 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2개 고르고 이거 4개 고르구나. 이것만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만 찾아가면 그 다음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2x제곱 몇 개 고르고요? 2개 고르고요. 마이너스 x분의 1 몇 개 고른다? 4개 고르죠. 몇 시면? 몇 시면? 이거 기준으로 해도 되고 이거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6개의 가로 중에 이거 몇 개 고르는 방법 쓰? 4개 고르는 방법 쓰니까 6시4로 가든지 아니면 뭐다? 이걸로 기준하면 얼마? 6시2로 가든지. 됐나요? 그럼 개수는 6시2로 적을게요. 6시2에 이거 분배법칙 가능하죠? 2에 몇 승? 제곱. 이거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니까 이거 어차피 플러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개수예요. 이게 개수. 그럼 차수는 뭐가 된다? 이거 2의 제곱이니까 x 4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부호는 가져갔습니다. 이미 얘랑 곱하면 얼마다? x 4제곱분의 1이니까 이것도 약분하면 1이라서 어차피 상수항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요 놈이 답이 되겠죠. 뭐 이건 1이니까 적을 필요 없고요. 남는 건 뭐다? 6시2 곱하기 4가 답이 된다는 걸 수 있겠네요. 자, 이항 정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되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돼. 네, 연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항 정리 좀 약한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항 정리 프린터 제가 드리는 프린터를 다 풀라는 게 아니라 약한 학생들은 이거 좀 모아서 좀 풀어보세요. 문제 그 스텝 1은 풀만할 겁니다.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서 아시겠죠? 확률 단어는 뭐 수업 때도 했지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확률 문제는 일단 확률은 뭐에 대한 거냐면 그냥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이거든요. 자, 뭐 계속하는 얘기지만 일어날 가능성이고요. 일어날 가능성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를 수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더라.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인데 얘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보냐면 이 기호를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죠. PA. A가 일어날 가능성 이렇게 이제 적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여기서 용어들을 좀 정리해. 쟤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용어들이 시행과 사건. 용어 정리 좀 합시다. 자, 시행은 경우의 수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경우의 수 배울 때 우리가 시행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행동이라고 그랬죠. 행동.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과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동전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다 시행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값이 우연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그죠? 주사위 던지는데 이렇게 던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던지면 안 돼요. 우연에 의해서 발생해야 되고 그걸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어쨌든 그런 거를 하는 실험이나 혹은 관찰도 돼요. 내가 안 하고 남이 하는 걸 내가 봐도 됩니다. 그럼 관찰들을 다 시행이라고 하고요. 사건은 그 시행에 의해서 나온 결과값들을 보통 사건이라고 해요. 경우의 수에서는. 근데 이 사건이라는 용어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이라는 용어가 확률에서 뭘로 바뀌냐면 얘는 뭐다? 표본 공간에서 뭐다?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이제 용어부터 달라지는데요. 이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옛날 수학자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근데 이걸 계산할 때 뭐를 이용해서 계산했더니 계산이 굉장히 쉽게 나오더라? 집합을 이용해서 계산했더니 계산이 굉장히 쉽게 나오더라. 그냥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말고 그죠? 저번 모의고사죠. 그 더프. 네, 모의고사 쳤을 때 뭐 23번 4번 같은 거. A 기분 B, A, B는 독립사건이다. 그런 거 자꾸 틀리는 애들은 그냥 집합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률을 못해서가 아니라 집합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좀 나는 집합이 약한 것 같다. 그런 학생들이 얘기해주면 제가 집합 문제를 좀 뽑아드리겠습니다. 좀 쉬운 걸로 해서 뽑아드리고 되게 단순한 계산만 할 줄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집합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느냐? 따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확률에 나오는 집합 관련 그냥 계산들을 모아서 여러 번 해보면 특별한 계산이 없거든요, 여러분. 특별한 계산이 없어요, 진짜. 집합에서 나오는 특별한 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집합에 대한 거부감만 없을 정도로 그거 문제들을 연습해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을 거예요. 집합을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전혀 없을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특별히 얘기하면 그냥 뽑아 드릴게요.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표본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표본 공간은 집합으로 따지면 뭐랑 되게 비슷하다? 전체 집합이랑 되게 비슷하다 이거죠. 근데 얘들이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확률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표본 공간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표본 공간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뭐냐면 전체 집합이랑 되게 비슷하긴 하거든요. 표본 공간이란 건 뭐냐면 이거 이제 사건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 나오는 결과값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얘기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면 완전 전체 집합은 똑같죠. 근데 표본 공간의 전제는 뭐냐면 표본 공간에 여기에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면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죠. 이 한 개 한 개의 값들을 다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집합에서의 원소가 근원 사건입니다. 근원 사건. 그러면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으면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이 근원 사건들을 우리가 둘 때 이거 하나하나가 일어날 확률이 다 똑같은 경우에만 이걸 표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얘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 6분의 1이고 6분의 1이고 6분의 1이고 6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표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기호로 대문자에 쓰여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주랑 성민이가 구슬을 모았다고 할게요. 구슬을 모아서 게임을 하기로 했다 칩시다. 그래서 구슬을 상자 안에 다 넣어요. 기주가 모은 구슬, 기주는 흰색을 모으고요. 성민이는 검은색 구슬을 모았다고 합시다. 자, 둘 다 4개 모았다고 할게요. 그래서 흰 구슬이랑 검은 구슬을 넣고 둘이 이제 뭐 룰을 정해서 구슬을 꺼낸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누가 꺼내든 뭐 아니면 제가 꺼낸다고 합시다. 흰 구슬을 꺼내면 기주가 이기고 검은 구슬을 꺼내면 예를 들어 성민이가 이긴다고 할까요? 그럼 당연히 얘들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구슬 개수 똑같으니까. 근데 성민이가 게임을 좀 잘해서 성민이가 구슬을 7개를 가지고 있어요. 검은 구슬을. 기준은 4개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제가 손을 넣어서 하나를 꺼낼 거거든요. 그럼 누가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성민이가 이제 이길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높아져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경우의 수처럼 구슬 하나를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흰색이 나오든 검은색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기주가 와서 우기는 거죠. 야 어차피 흰 거 아니면 검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확률 2분의 1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이 말 맞나요? 아니죠.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 표본 공간을 잘못 설정해서 그렇습니다. 표본 공간을 이렇게 설정해서 그래요. 흰, 검 이렇게 설정해서 그렇거든요. 그럼 얘가 일어날 가능성과 얘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나요? 다르죠. 그럼 이거 표본 공간을 놓을 수 있다 없다? 이거 표본 공간을 못 놓는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놓을 때 이놈하고 이놈의 확률이 항상 같은 경우에만 표본 공간으로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에서는 표본 공간을 무엇으로 설정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표본 공간에 대해서 좀 헷갈리게 문제를 내면 정답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 평가원에서는 이걸 건드리고 있지 않아요. 평가원이 아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이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까지 어렵게 물어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진짜. 확률에서 문제를 어렵게 못 만드는 이유는 어렵게 내잖아요. 그럼 이것도 못 풀거든.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어진단 말이야. 2, 3, 4, 5 변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렵게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30분에서 뭘 내는 거다. 노가다 문제를 낸다고요. 꼼꼼하게 챙겨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평가원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표본 공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주사위를 던질 건데 이게 서로 다른 2개 주사위를 던지든 서로 다른 2개 주사위를 던지든 아니면 1개 주사위를 2번 던지든 그죠? 아니면 완전히 똑같은 구분이 안 가는 완전히 똑같은 주사위를 2번 던진다 하더라도 전부 경우의 수는 몇 개나 나온다? 36개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다른 거는 뭐 얘는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당연히 뭐 36개가 나올 거고요. 얘는 1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니까 첫 번째 나온 결과랑 두 번째 나온 결과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얘도 6 곱하기 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똑같은 주사위 2개를 던지면 예를 들어서 얘가 1이 나오고 얘가 2가 나오는 경우랑 얘가 2가 나오고 얘가 1이 나오는 경우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우리가 사실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구분 못합니다. 똑같은 주사위라서 구분을 못하지만 이걸 표본 공간에 올리려면 얘 둘이를 뭘로 봐야 된다? 다른 걸로 봐야 표본 공간에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 공간에 주사위 던지는 걸 올린다고 치면요 주사위가 1,1이 나올 수 있고요 1,2가 나올 수 있고요 해서 얘가 어디까지? 1,6까지 나올 수 있겠죠. 2,1이 나올 수 있고요 2,2가 나올 수 있고요 해서 뭐다? 2,6까지 나올 수 있고요
당연히 3,1부터 해서 6,1까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해서 6,6까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36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이거 하나하나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입니까? 36분의 1이죠. 36분의 1, 36분의 1, 36분의 1, 36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 둘이를 같은 걸로 봐버리면 얘를 지울까요? 지우면 얘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1인데 얘는 뭐가 됩니까? 얘가 36분의 2가 되죠. 1,1이랑 2,1 같은 걸로 봐버리면. 그러면 이거랑 이거의 확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표본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확률 자체를 이걸 못 구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도 그러면 표본 공간을 그러니까 확률을 잘하는 애들은 표본 공간 설정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수학생각할 때. 그래서 이게 공부 잘하는 게 공부를 옛날부터 좀 많이 했고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확률 문제 되게 쉽게 푸는 애들이 있어요. 저 이거 그냥 몇 분의 몇 아니야?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좋은 풀이라고 꼭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실수가 많아지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A랑 B가 가위바위보를 해요. 자, A랑 B랑 가위바위보를 하면요. 자, A가 낼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위바위보 3개 중에 하나죠. B가 낼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총 경우수는 몇 개? 그렇죠. 9개가 되겠죠. 그래서 표본 공간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고요. 표본 공간은 뭐 A가 내는 걸 왼쪽에 놓고 B가 내는 걸 얘가 가위 냈을 때 가위, 얘가 가위 냈을 때 바위, 얘가 가위 냈을 때 보. 마찬가지로 얘가 분필이 또 속삭이는구만. 자, 얘가 바위 냈을 때 가위, 그다음 바위 냈을 때 바위, 바위 냈을 때 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보 냈을 때 가위, 보 냈을 때 바위, 보 냈을 때 보 해서 9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중에서 A가 이길 확률을 구해볼까요? 자, A가 이제 승리할 확률. 을 따진다면 전체가 9개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이기는 건 얘가 가위 냈을 때 보, 바위, 아니지. 이건 지는 거죠. 자, 가위 냈을 때 보, 그다음 얘가 바위 냈을 때 가위, 보 냈을 때 바위. 이렇게 이제 3개니까 9분의 3 이렇게 찾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뭘로 봐도 된다? 그때 되겠죠. 그냥 A가 이길 확률, B 이길 확률, G 확률 이걸로 그냥 표본 공간을 설정해도 된다고요. 왜냐면 이 확률과 이 확률과 이 확률이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게 3분의 1, 3분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몇 개 중에 3개 중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표본 공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확률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확률은 뭐 사실 이 설명만 하면 더 설명할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뭐 혹은 그런 사건의 개수, 혹은 전체 사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것뿐에 뭐다? A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확률 A가 나옵니다. 이게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용어들은 뭐 그냥 다 전 사건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1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 이라고 10 이하 1, 2, 3소를 다 10 이하가 되겠죠. 이런 사건들이 전 사건. 공사건은 뭐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100 이상의 자연수가 나올 사건. 하면 이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공사건이 되고요. 됐나요? 그 다음 여사건을 알고 계시죠?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용어 정도는 배반 사건 정도만 챙기시면 됩니다.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뭐다? A랑 B, A 사건과 B 사건에 뭐가 없는 교집합이 없는 얘가 뭐다? 공사건이 되는 걸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배반 사건은 이제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A라는 A의 원소가 있고 B라는 A의 원소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됐나요? 뭐 이런 것들을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고요. 배반 사건은 나중에 독립 사건 나왔을 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 정도만 지금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됐나요? 뭐 이것 정도랑 뭐 봐야 되는 건 그냥 이런 거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되죠? A랑 B 더하고 네,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 더해주고 뭐다? A 여기 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이건 뭐 해주면 된다? 전체 확률 1에다가 A의 확률을 빼면 A 여집합 확률 나오겠죠? 그냥 이런 단순한 그냥 집합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만 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셔야 되는 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표본공간 설정이 원래는 제일 어려운 거지만 그거 문제에서 다루지 않고 있고요. 확률은 뭐다? 전체 경우의 수 중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경우의 수를 몇 개 구해야 되죠? 2개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보다 사실은 뭐다?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 됩니다. 왜? 2개를 구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래서 경우의 수보다 확률에서 문제가 사실 어떻게 나온다? 살짝 쉽게 나와요. 기본 문제들이. 왜냐면 확률을 2번 구해야 되니까. 근데 수능에서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난이도는. 그냥 뭘 어렵게 내느냐에 따라 차이가 좀 날 거고요. 그리고 확률 문제. 확률 문제에서는 중요할 때는 뭐다? 문제가 쭉 나오면 뭐뭐 할 때 이 말 딱 나오잖아요. 그죠?
뭐뭐 할 때 뭐뭐 하자 이렇게 문제 나오죠. 뭐뭐를 구하라. 그럼 뭐뭐 할 때 나오면 저는 여기 슬러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놈이 문제에 뭐가 된다? 전제가 된다. 전제가 되고 이놈이 뭐가 된다고요? 분모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놈이 뭐가 된다고요? 분자가 된다고 했네요. 그죠?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주머니에 흰 공 2개랑 검은 공 3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공 2개를 꺼냅니다. 돈 2개를 동시에 꺼냅니다. 동시에 꺼낼 때 됐나요? 여기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자, 뭐 오늘 뭐 문제 풀 때도 설명했지만, 자, 공 2개를 동시에 꺼낼 건데 여기서 공을 꺼낼 거란 말이죠. 꺼낼 건데 이 공하고 이 공이 흰 공이 공이니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확률에서 이 2개를 뭘로 봐야 된다? 무조건 다른 걸로 봐야 됩니다. 확률에서는 같은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같은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게 없을 거기 때문에 얘들 다른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분모는 뭐가 된다? 일단 5개의 공 중에 2개를 꺼내야 되겠죠. 그럼 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낸 거니까 분모는 얼마? 5C가 된다고요. 됐나요? 자, 흰 공 하나, 검은 거 하나 봐야 되겠죠. 그럼 흰 공 몇 개 중에서? 그렇죠. 근데 서로 다른 2개라고 봐야 되죠. 2개 중에 하나 꺼내고요. 검은 공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 하나 꺼내야 되는데 이거 뽑았으면 이것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사건이니까 둘이 뭐 해줘야 되죠?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된다. 이 정도가 제일 그냥 심플한 문제풀이 형태인 것 같아요. 자, 확률하고 경우수의 차이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같은 것이 순절처럼 안 풀려요. 다 다른 걸로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확률 절반 했습니다. 네, 문제풀이에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 좀 많이 풀어오십시오.